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연일 여야가 그리고 민노총과 정부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제 파업은 이제 마무리 수순 이제 해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대결 위주로 치닫게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그리고 민주당이 뭐 20년, 100년 집권을 생각하다가 불과 5년 만에 이제 자리를 내주고 뺏기게 된 정권을 뺏기게 된 그러한 이후에 더욱더 대결이 아주 저급하게 치닫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가짜 뉴스를 막 그 양산하고 그렇게 해도 가짜가 드러나도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득세를 하고 있다. 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도 사실은 뭐 수사 단계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뭐 2, 3년, 3, 4년 심지어는 뭐 5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떤 사실이 확정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서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 기억에 사라져 버리고 허지부지 되어 버리는 이런 연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대결은 안 좋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싸워서 대결을 해야 될 거는 대결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도 될 거 현명한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한을 기준으로 보면은 큰 대결 구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대결입니다. 바로 북한은 우리의 최근접한 전쟁, 직전 전쟁이라 하는 것은 6.25 전쟁을 도발한 주범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남침을 해서 6.25 남침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상 가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이제 뭐 적화 통일 내지는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핵무기 운송 수단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에 대치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무슨 아무런 전쟁도 없이 근거도 없이 본인 북한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6.25 남침이 있어서 이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북한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어떤 반격을 하기 위해서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것은 웃기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정권 유지 차원이다. 김일성, 김정은 일족들의 김씨 세습 왕조의 정권 유지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기가 없다면은 북한이 망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일족들이 이제 망할 수 있는 불시에 이제 이렇게 참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사생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뭐 비핵화 프로그램이니 뭐 경수론이 해서
온갖 무엇을 평화를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일관되게 핵 개발과 핵무장, 핵무기 운송 수단을 개발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동안의 대북 완화 정책은 전부 실패라는 것이 요새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 5년이 또 그러한 것에 적극 협조하고 부한 내동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사기를 당했다. 알면서 모르면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의 제1적이고 주적이라는 표현은 이번 국방백서에는 안 넣는다고 했지만 제1의 적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도 건수만 있으면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적인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있겠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쟁 군사적인 어떤 대립된 경쟁 상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문제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핵무기도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결되기 어렵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병합하는 그러한 것은 내부 분열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는다면 옛날에 러시아, 구소련이라든가 이런 동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대북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북 세력과의 어떤 연합도 어렵다. 종북 세력은 결국은 북한의 주장에 따라 부합하는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제 남한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같은 길을 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좌파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파 세력이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종북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좌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시인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좌파적인 정책은 또 어느 정도 필요한 때도 있고 또 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인 탄핵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혐오 정치가 득세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도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미지 우리 오늘 진중권 교수가 했듯이 어떤 이런 이미지 대통령이라든가 영부인이라든가 이런 상대방 세력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양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쪽에 유리하게 자기 쪽의 진영에 유리하게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 혐오 정치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것이고 가짜 뉴스 이런 그런 부분은 엄격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시간상 정보상의 제약으로
가짜 뉴스가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드러나면 정정 보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염치 없는 사회, 진영으로 쪼개진 파별로 쪼개진 사회라서 이제 사과가 없다. 그것은 지금 야당 대표도 이제 기소가 돼 있고 주위에 참모들, 주위에 뭐 최측근들도 2명이나 구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과가 없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전 국민인들이 그러한 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사회가 쪼개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또 확인이 돼서 그에 따른 진짜임을 진짜 뉴스로 보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체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사실 확인,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 이 평가의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각자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문제,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뉴스 보니까 어디 경찰국 설치 존재 자체가 어떤 용산 참사의 한 원인이다 이런 식의 했던 거 이것이 어떤 사실로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사의 한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확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진영 논리로 해서 순전한 도구마에 빠진 그러한 이론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이목을 흩뜨리는 것이고 참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독선적인 견해 말도 안 되는 그런 파당적인 견해를 퍼뜨리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도태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가짜 뉴스도 용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헛된 혹세무민의 견해도 용납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